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윤준환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죠? 더 이상의 강의는 없습니다. 제가 목에 좀 많이 갔죠? 그죠?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못 올 뻔했어요. 왜 못 올 뻔했냐면, 한 이틀 동안 응급실에 누워있다가,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막판에 다 경험하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막 코로나 검사를 딱 하고 주말 동안 만약에 양성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다가 그러면 대량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걸려도 되니까 지금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깨끗한 몸 상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직 목소리가 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목소리가 좀 이렇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강의고 여러분들도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5일입니다. 5일. 5일 동안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모두 이제 불사질러서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의 정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 물론 낮은 성적 아니고요. 그죠? 한 번도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점수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기적 내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OT를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은 예전에는 A랑 B로 나눠서 했었어요. A랑 B로 나눠서 했는데 A가 5급 공채 국립외교원, 민간 경력자, 그리고 뭐 입법고시는 이제 별개였고요. 그래서 행시 위주의 문제들로 구성해서 제가 3기년치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뭐 수강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피셋 준비를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어떤 분들은 일찍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늦게 시작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가장 빠른 시험인 5급 공채 시험에 가장 좀 타겟팅을 한 그런 강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문제가 지금 받으신 노란 책 있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의 교재를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149문제 정도가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넣었냐면 일단은 민경채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5급 공채 외교원 문제가 3개년치 다 들어갔고 그리고 입법고시 문제 중에서 과도하지 않고 포인트가 얼마든지 충분히 3월 6일 날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제가 직접 추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된다는 문제를 제가 골라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7급 모의평가 봤는데 좀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떤 거를 묻기 위해서 출제됐는가 그거 제가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피셋 기출문제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5일 동안에 모두 정리하고 들어가신다 보면 되겠고 모든 문제를 다 수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리가 반복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더블로, 트리플로 풀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 원형이 되는 문제들만 가지고 와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지는 문제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149문제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A, B로 크게 나뉘지 않고 하나로 모두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유형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문제가 150문제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가 기초연산 그리고 두 번째가 심화연산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 해결형이에요. 문제 해결형. 적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 다 정리할 거예요. 기초 연산형은 뭐냐 하면 일단은 먼저 자료 읽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자료가 제일 큰 게 며칠이고 제일 작은 게 또 며칠이고 제일 큰 항목은 A고 제일 작은 항목은 B고 이런 단순히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기만 하는데 이 유형을 자료 읽기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율 추론
이건 뭐 분수 비교로 대표되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모아놓은 유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율 추론에 약간 빈칸이라는 형식적인 요소를 넣어서 조금 더 어렵게 풀고 있는 빈칸 추론형.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지금 앞에 보면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파트 1에서 요 해당되는 세 문제 이런 기출들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정리를 할 거고요. 얘는 우리가 오늘 정리를 끝낼 겁니다. 기초연산을 정리를 끝낼 거고, 그리고 심화연산을 보시면 심화연산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컨트롤, 산술 가중 평균,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 자료. 순위 자료. 이렇게 볼 겁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시컨트롤과 산술 가중 평균에 집중돼서 최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20년 기출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 20번 문제나 40번 문제 그런 거 이거 도대체 무슨 뭐 해외 입장권 판매 점수분의 우리나라 입장권 판매 점수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컨트롤 유형이나 그리고 산술 가중 평균은 뭐 중학생, 초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라면 뭐 주 몇 회 먹고 그런 문제 있었죠. 그런 이제 가중 평균을 뭐 꾸준히 나오고 있고 산술 평균도 최근에는 가중 평균의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테디한 주제로 꼭 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도 최근에는 비중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을 때 가장 여기서 많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개까지 중복 응답이 가능하다. 그러면 3개를 중복 응답한 사람은 몇 % 이상인가? 뭐 이런 개념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용까지 한번 볼 거고, 순위 자료는 5급 공채나 민경채 수준에서는 이제 평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입법고시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순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순위 자료는 보통 행시 수준에서는 한 3개 정도 포인트로 압축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나온 포인트들 입법고시에서 소개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제 해결형은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의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이런 이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출제 포인트들의 문제인데 얘들은 주로 보고서, 매칭, 상황 판단, 그래프, 표그래프 변환. 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기초연산과 심화연산이 기본 바탕 위에 섰을 때 이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특이한 루틴이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틴이나 패턴을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빨리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즉 얘는 문제풀이의 어떤 스킬적인 면을 좀 더 추가한 그런 형태의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거고 교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5일차에 우리가 리마인드 페이퍼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리마인드 페이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보통 이제 다들 그렇게 하실 텐데 시험 직전에 자기가 읽어볼 만한 페이퍼를 정리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초반대에 자주 하는 실수, 또는 어떤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루틴을 정리해도 그런 풀이 방법의 어떤 여러분들의 요약본 같은 페이퍼를 만들 건데 그 요약본에 들어갈 내용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따라서 시험 직전에도, 그러니까 시험 직전이란 건 3월 6일 되기 전에 3월 6일 전에 이 문제, 이 리마인드 페이퍼를 읽으면서 기출을 한번 다시 쭉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19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리마인드 페이퍼를 읽고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20년도 마찬가지. 그리고 3월 6일 당일날 여러분들이 받을 시험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신박한 풀이 방법이나 막 누가 봤을 때 우아하는 그런 풀이 방법 여러분 실전에서 못 씁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는 끝나고 나서 막 요리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와 이런 신기한 방법이 있네라고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왜 안 할까요? 몰라서? 물론 몰라서도 맞는데 그거를 제가 얘기한들 그거는 끝난 다음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정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방식이라는 건 기출에 근거해서 정리한 그런 방법이어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마인드 페이퍼를 마지막 날에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한 판에 아마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두 판 정도 정리할 건데, 마지막 5일차 2교시 끝나고 3교시에 1시간 동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를 만드시면 시험 당일날 자료 해석 풀기 직전에, 그죠? 한번 읽어보고 적어도 문제를 풀면은 문제 정답률이나 그런 안정적인 운영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